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5년 3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그 설명이래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그 단계요. 그 단계를 보기에 찾아서 우리 이제 기호로 이제 정답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보기에 보니까 이제 요구 조건 분석도 나왔고요. 개념적 설계다, 논리적 설계다, 그리고 물리적 설계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현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설계, 그 과정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네요. 지금 여기 이제 설명해 보니까 정보의 이제 구조를 얻기 위해서 현실 세계의 무한성과 계속성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통신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그런 인식을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개념적 스키마 모델링과 우리 이제 트랜잭션 모델링을 이제 병행 수행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개념적 스키마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트랜잭션 모델링을 이제 수행하는 그 단계 요것만 딱 봐도 정답이 바로 이제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요구 조건 명세를 DBMS의 독립적인 ER 다이어그램 그걸 이제 작성한대요. 요걸 봐도 이제 정답이 바로 이제 떠올라야죠. 그리고 DBMS의 독립적인 그런 개념 스키마를 설계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단계가 우리 이제 개념적 설계 단계죠. 그래서 우리 정답이 지금 이제 니은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거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요. 설계 순서는 맨 처음에 이제 요구 조건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를 하고, 논리적 설계를 하고, 물리적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해내면 됩니다.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순서죠. 실제 설계는 여기죠. 여기.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요. 자, 이 설계 순서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 요게 나오죠. 요거 외울 때 이렇게 기억 좀 하세요. 요게 나쁜 놈이 있어요. 그 요게 놈이 있어요. 그 요게 놈이 나를 물고 갔어요. 그래서 요게 놈 물고 요게 놈 물고 하고 그렇게 이제 기억 좀 하세요. 요게 놈 물고 하고 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요구 조건 분석은 말 그대로 사용자들,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사용자들한테 어떤 기능을 원합니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합니까? 해서 그런 사용자들한테 요구사항을 우리가 먼저 들어요. 그거를 이제 명세서 작성하는 그 단계를 보고 우리가 요구조건 분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개념적 설계라는 거는 우리 스키마로 따졌을 때 개념 스키마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 모델링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ER 모델을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설계는 목표 DBMS에 맞는 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DBMS 그럼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그 시스템을 보고 얘기하죠. 근데 이 프로그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MySQL 아니면 우리 MSI에서 만들어 놓은 XX라는 그 프로그램도 있고 있어요. 어떤 DBMS를 쓰냐 거기에 맞는 이제 논리 스키마 설계도 해야 되고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논리적 설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설계 그러면 이제 목표 DBMS에 맞는 그런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우리가 변환하는 게 물리적 설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이다 그러면은 목표 DBMS에 DDL이라는 데이터 정의어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 정의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트랜잭션을 작성하는 거. 그게 이제 구현 단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요것들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첫 번째 단계, 우리 요구 조건 분석이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용도, 그걸 이제 파악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요구 조건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랬죠? 각 분야별로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사용할 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용도를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요구 조건 분석이요. 그래서 각 분야별 이제 사용자들마다 수행하는 업무도 다 다를 거고요. 필요한 데이터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 필요한 데이터 이제 종류가 됐든 용도가 됐든 처리 형태가 됐든 흐름이 됐든 제약 조건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한 걸 가지고 요구 조건 명세라는 거를 우리가 작성해요. 그러면 이 요구 조건 명세를 가지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개념적 설계요. 개념적 설계를 다른 말로 정보 모델링, 그 다음에 개념화,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이 개념적 설계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대한 그런 인식을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개념적 설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념 스키마 모델링과 트랜잭션 모델링을 병행 수행해요. 그때 이제 개념 스키마, 그러면 개념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보고 우리가 개념 스키마라고 했죠. 그런 것도 이제 모델링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모델링 한다 그랬는데,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보고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어떤 직원이 어떤 특정 회원을 조회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하고 차 번호하고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 그랬을 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트랜잭션 모델링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 수행하는 것이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예요. 해서 우리가 개념적 설계를 하기 전에 요구 조건 분석을 먼저 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요구 조건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 요구 조건 명세서라는 거를 작성한다 그랬죠. 이 요구 조건 명세에 써져 있는 것들을 DBMS에다가 이제 독립적인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하는 그 단계요. 그 단계가 개념적 설계 단계요. 해서 DBMS의 독립적인 그런 개념 스키마를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를 보고 우리가 개념적 설계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설계 단계요. 이 논리적 설계 단계를 다른 말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자료들 있죠. 그런 데이터들이요. 그런 데이터들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환하기 위해서 특정 DBMS가 지원하는 그런 논리적 자료 구조로 변환시키는 그 과정. 그걸 보고 우리가 논리적 설계 단계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어떤 필드로 할 건지, 그 필드의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각각 데이터들 타입 간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런 논리적인 구조 데이터를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논리적 설계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개념 스키마를 설계한다 그랬죠. 이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그 개념 스키마를 평가하고 정제하고 그리고 DBMS에 따라서 서로 다른 논리적 그런 스키마를 설계하는 그런 단계를 보고 우리가 논리적 설계 단계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설계 단계요. 얘를 이제 우리말로 데이터 구조화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물리적 설계 단계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 구조로 이제 표현된 그런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을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물리적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표현된 거를 물리적인 그런 저장 장치에 하드디스크에다가 어떻게 저장을 할 건지 설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파일에 이제 저장 구조는 어떻게 할 건지, 액세스할 그 경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 레코드의 형식이 됐든 순서가 됐든 접근하는 경로가 됐든 조회 집중 레코드가 됐든 이런 정보들을 사용해서 우리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그 방법을 묘사하는 걸 보고 우리가 물리적 설계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 설계도 하고 물리적 설계도 하고 나면 그때 이제 도출된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파일로 이제 생성하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현이라 그래요. 구현. 얘는 이제 실제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사용하려는지 그 사용하려고 하는 그 DBMS에 보게 되면 데이터 정의어가 있어요. 그 데이터 정의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기술을 먼저 해요. 먼저 해서 컴파일을 통해서 이제 빈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먼저 생성을 합니다. 왜? 맨 처음에 데이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비어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그런 트랜잭션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그 단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현 단계예요. 얘네들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뻔하죠. 자, 이런 특징 같은 것들 쭉 써놓고요. 얘에 대해서 이제 써라. 그럼 데이터베이스 구현이 정답이 되겠죠. 아니면 이런 특징 같은 거 써놓고 이게 누구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특징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각 단계별로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를 다 외우면 참 좋겠는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해서 지금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현된 것들 있죠.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 이렇게 특징이 여러 개 나왔는데 내가 외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을 때 이제 정답은 논리적 설계하고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그 정도는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에 보게 되면 요게놈, 물구, 요게놈, 물구 있었어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각 단계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 이제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